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1학기 일반 화학을 맡게 된 김성현입니다. 어, 제가 선택한 교재는 이 줌달 그리고 코스테라는 이 세 분이 쓴 이 케미스트리라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9판까지는 줌달과 줌달,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부부죠. 이분들이 이제 썼는데 제 10판에 되면서 새롭게 이분이 합류해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는 변화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왜 선택했느냐? 일반화학에 관한 책은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쉬운 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책은 아주 표준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로서 저는 아주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화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 화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1학년 때 이제 되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예전 책을 보면은 이게 저널 케미스트리라고 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그냥 다 케미스트리 이렇게 어, 책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고급 과정을 배울 때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아주 기초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학에 관한 여러분 기초를 단단히 하셔야지 다른 학문을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림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여러분 e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일본어학 1을 공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는 11장까지입니다. 이게 딱 이제 반이거든요. 이 책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재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셔도 좋고 아니면은 어떻게 빌려도 좋고 그래서 교재를 장만하셔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도 됐지만은 저는 번역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번역판 보지 마시고요. 원서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따로 영어 공부 하실 생각하지 말고 이 교재를 자꾸만 읽으십시오. 자꾸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그 영어 표현이 여러분 머리에 이제 딱 들어앉게 됩니다. 이 이공계 영어는 테크니컬 잉글리시라고 그래서 문학작품에 쓰이는 그런 영어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기가 좋죠. 배우기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어 교재를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요 충분히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일반 그런 영어는 여러분이 따로 이제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학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영어를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무슨 학원 가거나 이제 그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교재가 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비러닝이죠. 블라인디드 러닝.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즉 대면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비율은 알아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3월 한 달간은 일단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까 합니다. 3월부터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 학생은 아마 서울에 집을 머물 곳을 장만하지 못한 이제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코로나가 극성이기 때문에 이달 3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와 PPT로 된 강의 자료, 이 강의 자료를 그대로 올려놓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다 듣는 것이 아니고요. 어,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런 여유를 그 정도 남짓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속하면은
그것이 곧 출석 체크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목은 블렌디드 러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강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공지사항은 여러분 공지 탭이 있어요. 이 캠퍼스에. 그러니까 그것을 자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에 관한 질문이 있는 학생은 질의응답 탭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 그 온라인 강의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접속하면은 아마 줌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줌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러니까 이 주간 내에 1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1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 설명도 여러분들 먼저 중요하죠.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교재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보면요, 그냥 식만 보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투를 배웠으면은 일반 화학은요, 거기에 이제 화투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딱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완전히 그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영어로다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예, 머릿속에 집어넣기를 제가 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듐 있죠? 소듐 Na.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예전에는 그걸 다 나트륨이라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수십 년, 벌써 40년도 더 됐는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도 대학원생 중에 그걸 나트륨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제가 딱 보기에 너무 한심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NA는 소듐입니다. 그리고 K는 칼륨이 아니고 포타슘이에요. 포타슘.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어로다가 다 영어도 그렇고 뭐든지 다 영어로다가 여러분들이 머리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국내에서만 활동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국내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수시로 요즘은 이제 다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거에는 독일이 영향력이 커서 뭐 나트륨, 칼륨 뭐 그런 식으로 에너지도 에너지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다 영어식으로 다 익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다 영어로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주에 다 다룰 건데 일단은 오늘은 반 정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마 uncertainty in measurement 여기까지 아마 다루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내용이요, 이 아톰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보세요. 아톰은 원자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아톰으로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자설이라고, 예전에는 원자가 과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제로 원자를 다 현미경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현미경을 이용하죠. 그때 쓰는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입니다. 근데 원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 그죠? 즉 가시광선을 이용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가시광선의 그 파장이 길기 때문에 원자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그 가시광선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물체는 기본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니고 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쪼여주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원리를 이용해서 원자를 봐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원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가상의 입자가 아니에요. 이론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 이제 하는데 어, 원자를 보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방법을 이제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ST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현미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1980년대에 여러분 저 스위스에 가면은 거기에 IBM이라고 굴지의 미국 그 기업이 있죠. 거기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IBM 그 연구소가 두 군데 있어요. 저 스위스에 하나 하고 또 미국에 여러분 보면은 롱 아일랜드라고 있죠. 그죠? 그 뉴욕 시가 이제 속해 있는 그 롱 아일랜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이 STM이 개발돼서 아주 과학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물론 이 개발한 두 명의 사람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이 됐죠. 그죠? 자, STM은 뭘 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표면을 보내냐? 바로 전자의 빔이 아니고 전자의 흐름 커런트를 가지고서 그렇게 보는 기술입니다. 한번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그러니까 표면에 이 굉장히 뾰족한 침을 쭉 스캔시킵니다. 스캔시키고 그 표면하고 그 팁 사이에 전류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한 뭐 그런 거 다 이제 측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수많은 그 STM 이미지가 지금도 관찰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엄청난 그런 이미지들 아주 멋있는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두 이미지가 있는데 왼쪽에는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 여기 써 있죠, 그죠? DNA를 표면에 올려놓고 그것을 STM이라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걸 본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요 DNA 가쪽이죠. 이게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DNA가 표면에 있으면은 요 이제 하나가 이제 아톰 사이즈가 되는데요. 그 아톰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우리 표면에 아톰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평평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요 STM이라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표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톰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은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그런 그 기판 위에다가 그런 표면 위에다가 여기에 세슘 아톰이 있어요. 세슘이 좀 더 크죠. 여기에 이제 입힌 상태를 SM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본 것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요 밑바탕에 있는 것은 갈륨 아세나이드. 그러니까 갈륨 아세나이드가 그러니까 GaAs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이제 세슘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톡 좀 튀어나와 보이죠? 요 하나하나가 다 세슘 원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한 실제다. 그죠? 그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테이블 솔트라고 해서 그냥 저겁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표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표면이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다 배열되어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지요. 그죠? 이렇게 원자는 다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STM이라는 요 기술은 이 공기 중에서도 우리가 원자를 볼 수 있고요. 또 액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전자현미경 있잖아요. 그 전자현미경은 공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진공 중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전자현미경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으면은 투과 전자현미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은 원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왜 자꾸만 원자 얘기를 하느냐? 화학에서 다루는 그 입자는 말이죠. 되게 분자죠, 분자. 근데 분자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